자, 곧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거꾸로 돌아오셔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는데 공간, 자연 이렇게 할 때는 기술적 개념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생산 요소, 자산, 생산 요소, 자산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요래 틀렸네요. 4번에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라고 했죠. 별개의 부동산인데 우리 거래할 때는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해줍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4번 볼게요.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데 4번에 환경이죠. 요거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 그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맞는 겁니다. 자본, 자산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준부동산은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4번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요거 기술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얘는 눈에 보이는 측면 있죠? 유형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읽어볼게요. 물리적 개념은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5번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가 아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생산재이면서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재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자, 토지가 하나의 뭐라고요? 생산 요소인 생산재죠. 근데 우리가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 가면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종 소비하고 있죠.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재,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최종 소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5페이지 맨 위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일단 건물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이것도 별도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있죠? 요것도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있죠? 요거는 권원이 있건 없거나 어쨌거나 농작물은 다 일단은 독립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권원이 있던 없던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요,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이 국어라는 게 뭐냐면, 국어는 우리 자, 이거 또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농수로 이런 거 있죠? 이거 자연의 수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라고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인공적으로 농수로 같은 거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너 농수로 부분만 네가 사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걔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국어는 뭐라고요? 그 국어는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그 밑에 응용예상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며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정착물은 별도로 등기를 요하는 독립정착물과 얘네들은 별도로 등기를 요하는 독립정착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종속정착물, 얘네들은 등기할 필요 없죠.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종속정착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유무형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뭘로 취급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간 사람 있죠? 사간 사람이 매수자 아닙니까?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판잣집, 가식 중에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동산에 해당됩니다. 뭐라고요? 동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착된 물건이 제거 시에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여기서 손상은 이제 물리적 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모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두 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저기 볼게요. 수도꼭지 같이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뭐라고요? 정착물 간주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동산이라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능적 손상. 자,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이 틀린 겁니다. 약간 틀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약간 헷갈리긴 하네. 헷갈리지. 한 장 낼게요. 아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동산. 자,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2번 볼게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빼야 됩니다.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해줘야 돼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 네, 3번 볼게요. 2번에 3번. 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해줘야 됩니다. 4번에 볼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여기서는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 다 틀렸고 5번이 많은 것 같은데,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죠. 요거 맞는 겁니다. 이용된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자, 오른쪽 3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3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력을 갖는다. 맞는 겁니다. 원칙적으로요. 등기함으로써 공시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된다. 이거 준부동산이라고 했죠. 준하여 지급된다. 맞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뭐라고요? 동산.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는 겁니다. 5번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우리 취득에 관한 권리인 분양권 같은 거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또한 이용에 관한 권리인 뭐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거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각종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경제적 개념은요, 3번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데 4번에 공장 재단이죠. 요거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률적 개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물론 물리적 손상은 없는 상태에서 기능이라든가 효용의 손실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뭐라고요? 동산.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이런 거를 한마디로 수목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목. 나무와 다년생식물 뭐라고요? 수목. 얘네들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틀렸습니다. 얘들은 정착물로 간주되어야 한대요?
여기 정착물에 해당되죠?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토지의 일부로서 중개활동이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중개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자,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3번 볼게요. 정착물은 당사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종물은 주물에 따라서 자, 귀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주물이라면 창구 같은 거는요 종물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주유소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면 주유소에 주유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하나 해보라고요. 주유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종물로서. 알겠죠? 이렇게 항상 종물은 뭐 따라간다고요? 주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주물이 동산이면 종물도 뭐라고요? 동산. 주물이 부동산이면요 종물도 뭐라고요? 네,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있죠? 맞는 겁니다. 5번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일부로 간주되는 것. 맞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부동산학은요 여러 분야, 이거는 했고 아까. 그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일단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까는 순간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 담장도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로서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 있죠? 요거는 처음부터 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동산.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관습법상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는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요. 요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수목, 요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알겠죠? 아예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에 있어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중에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요 책에 오류가 좀 있는데, 오류 내용을 저기 우리 학원 사이트 있죠? 합격닷컴 들어가서 거기 학습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바꿔놓으세요. 학습 자료실 있죠? 거기 이제 여기 좀 오류가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게 오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고쳐놓은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고쳐놓으세요.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3번에 부동산의 정의에 있어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손상을 주고 제거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로 취급됩니다. 물리적 혹은 뭐라고요?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2번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교회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취급됩니다. 3번 같은 게 오류가 있어갖고 다 수정해놨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다 바꿔놓으세요. 자, 3번에 임대 아파트에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 스토브의 경우에 소유자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이제 고쳐놓은 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뭘로 취급한다고요?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셔서 바꿔놓으세요. 알겠죠? 바꿔놓으세요.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로 취급된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라든가 선반들은 비록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착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맞는 거죠? 누가 설치했다고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그때는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했으면요 동산. 그래서 4번 맞는 겁니다. 5번에 쌍방의 관계가 매도인과 매수인일 경우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가 아니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란 얘기죠.
그냥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매수인의 소유가 됩니다. 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팔았을 때. 자, 큰 4번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별개 아니에요? 별개라고 했죠? 독립된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활동할 때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예요. 다만 부동산 활동할 때는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나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얘는 별도로 20개 집단을 등기까지 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걔들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3번 볼게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다음 계속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권리는, 자, 물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자생 저수지에서 물을 이용해야 할 권리가 있죠. 이때 이제 유역주의라는 게 뭐냐면, 유역주의라는 것은 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유역주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선용이라는 게 먼저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뭐라고요?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 양속이 들이대고 이제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속이 들이댄 사람이 충분히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선용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무슨 주의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에 4번. 물에 대한 권리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각종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뭐 임차권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의 공간성은,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하면 기술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하면요 기술적 개념인데, 그래서 자꾸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공간에서 창출되는 이익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강조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자산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요 경제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소유권에 보면은 그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정해준다면 이거는요 법적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단순히 그냥 공간 이렇게 할 때는 기술적 개념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거 때로는요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5번에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부동산의 공간성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도 파악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2번 볼게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에 돌담, 국어, 건물 등 정착물을 더한 개념이다. 틀렸네요. 자, 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자, 여기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더한 거죠.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더한 거지 토지에다 이거 더한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어쨌거나 2번 틀렸습니다. 한번 3번 볼게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은 소비재 또는 생산 요소의 하나로 연구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4번에 부동산의 공시방법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공시방법인 등기등록을 요하는 등도 부동산으로 의제하여 다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겁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등록하는 이러한 의제 부동산도 다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자, 이따가 한번 다시 잠깐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내가 이게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땅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의 범위를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딱딱 정해주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관행, 관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철 공사 같은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니까 다툼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 지하철을 뚫더라도 어디서 뚫어야 돼요? 여기서 뚫어야 됩니다. 정당 이익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여기서 뚫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뚫게 되면 그때는 내 소유권의 침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민법에 따르면 두루뭉실하게만 정해주니까 이거 다툼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한계 심도 같은 걸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계 심도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이하에서 지하철 뚫어야지 그 이상에서 뚫게 되면 그때는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보상. 그래서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정도 있죠? 여기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한계 심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한계 심도라면 지하철을 여기서 뚫었다. 그러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뚫었다면 내 소유권의 침해를 받은 거죠? 이건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한계 심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5번의 한계 심도란 지하 부분 토지 사용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하 공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1항에서의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세 번째,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입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볼게요.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 부동산으로서 어디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는 겁니다. 토지와 토지의 건물이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으로 인식할 때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요 복합 부동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다음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항상 공간 이렇게 할 때는 물리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기술적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측면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입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인 동시에 가치 측면에서는요 경제적 개념이며 소유권의 범위를 논할 때는요 법률적 개념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2번 볼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맞고,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면 모두 동산으로 취급된다.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라고 했죠.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지만 얘를 떼어내게 되면 기능상 손상을 주죠.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모두 동산으로 취급된다. 틀린 겁니다.
4번 볼게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자가 설치한 거래정착물,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등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은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요거를 지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셔야 되겠는데요. 한 2개월 만에 보니까 반갑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인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은 부동산 하면 아까 토지와 정착물 하면서 잡다하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건물.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건물을 분류해봐라 이렇게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건물의 분류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얘가 단독주택이냐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냐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공부할 성질은 아니고 우리 이제 주택법 있죠? 이런 데서 공부할 성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에서 우리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토지를 구분하는 걸 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토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이러한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위해서 토지의 유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게 뭐냐면, 자,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택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근처가 다 뭐라고요? 택지입니다. 택지. 그리고 이제 농지지역이다. 농사 짓는 땅을 뭐라고요? 농지지역. 그 다음에 살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요? 임지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요거는 세 가지 정도, 얘도 한 세 가지, 얘는요, 한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택지지역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분류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요, 공업지역, 이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그 다음에요, 과수원지역,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밭을 얘기합니다.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용재림지역이다. 예, 용재림은요,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 있죠? 그러니까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서식하는 그러한 산을 뭐라고요? 용재림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게 뭐냐면 수탄자입니다. 이건 심을신자.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땅. 잡목들이 무성한 땅을 뭐라고요? 신탄림지역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소하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 좀 되는 땅으로 자꾸 바꾸고 싶죠?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산을 갖고 있으면 그 나무 심어야 한 30년 돼야 이제 나무가 자라죠? 그때 이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30년 동안 기다렸다 팔고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 있다면 자, 농사 짓게 되면 매년 수익이 생기는 거죠. 요게 훨씬 수익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자, 농지보다는 만약에 택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다 건물 짓게 되면 매달 이 임대료 들어오죠.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래서 사람들 자꾸 수익성이 높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물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대분류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후보지. 예를 들어 옛날에 동탄 지역이 전부 다 농지나 임야였는데 지금 도시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도시로 바뀌려면 택지 조성공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로도 깔아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자, 전기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하는 거,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이런 걸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미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택지라는 용어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항상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답을 하고요. 후보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일 수도 있겠네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행지.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면 답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 답지 지역은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 아닙니까? 대분류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면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걸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라고요? 후보지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항상 그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용도지역 안에서 전환 중에 있는 땅 있죠?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거는요, 이행지입니다.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택지 부분을 주로 자세히 많이 물어보는데, 택지 부분을 좀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어떤 땅이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다. 주택이나 상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할 예정인 땅, 이런 땅을 우리는 지목이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뭐라고요? 이거를 지목이 대다 해줍니다. 알겠죠? 지목이 뭐라고요? 대. 그러면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거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목이 장이라는 제목이 따로 있어요. 공장용지 아니면 뭐라고요? 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대다 해줍니다. 그럼 요거보다 넓은 개념이 이렇게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까지 합쳐서 우리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택지. 이 택지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고, 우리 나중에 주택법을, 나중에 아니라 좀 주택법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 공법에 따라서 주택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일개의 토지로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그냥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대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와 택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소속 자체가 감정평가에서는요 택지,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요 대지 이렇게 쓸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라든가 공업용지 외에도 현재 철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등등.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철로에다 건물 같은 거 못 짓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하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이렇게 해서 모조리 합쳐서 이걸요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지.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 있죠? 모조리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농지나 임지를 부지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택지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나지라는 용어가 있고, 나지, 얘는요 건부지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공지 이렇게 알아볼게요. 공지. 자,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버설라짜 써서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어떻다고요? 있는 땅,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물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한 각종 정착물 있죠?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도 뭐라고요? 다 건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밑에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건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그야말로 빈 땅이 있죠?
빈 땅을 뭐라고요? 낮이라는 거고, 어쨌거나 건축 같은 게 돼 있으면 지하철이, 자,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건, 육교가 설치되어 있건, 어쨌거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다 뭐라고요? 건부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땅이든, 그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크기를 주어지는데, 이때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 같은 거 지을 겁니다.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땅 있죠? 남겨놓은 땅을 뭐라고요? 공지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공지,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지하면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지라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지라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면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다 받는 거죠.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다만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자 어떤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뭐 임차권 같은 건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깔끔한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주로 이제 택지 중에서 자, 이 빈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요것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는데, 여기 3층짜리 건물이 딱 들어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 이런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 이제 어떤 땅이든 아주 최선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대로 이용되는 경우 많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지역은 10층 정도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간주해보자. 그죠? 그러면 이런 건 최유용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0층 정도 지으려면 여기다 곧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층을 지으려면 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좀 해야 됩니다. 건부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정평가상 용어가 뭐라고요? 건부감가다. 건부지에 대한 감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고 치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 있다면 이런 땅을 나지 여기 위에 이제 모텔 같은 게 들어서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거를 건부지라는 겁니다. 모텔. 자, 그러면 이런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 그럴 경우는 건부지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왜 비싸냐면 이 빈 땅 구입해봐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죠. 농사업계 못 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텔 사업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모텔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보다 얘 땅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은요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뭐라고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쭉쭉 한번 풀어나갈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기출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요? 건축할 수 있거나 없는 땅 전부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라는 용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 아닙니다. 맞아요.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2번 맞는 겁니다.
맹지라는 것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죠. 뭐라고요? 맹지라는 겁니다.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맹지라는 겁니다.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자, 조심하세요. 상호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뭐라고요? 후보지입니다. 근데 내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요?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행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요걸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있죠? 이렇게. 자, 홍수 같은 게 나는 바람에 그 강둑을 홍수가 뚫어버리면서 거의 논밭이 물로 잠길 수 있죠? 이런 땅을요,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 요거는요, 휴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휴한지. 자, 농지 같은 게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휴한지. 자, 두 번째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 이거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다. 이거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 자,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는데 필지는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죠.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단입니다. 근데 획지는 그게 아닙니다. 획지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 뚝뚝 잘라놓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정도 범위는 제곱미터는 얼마 정도 된다. 이 정도 범위는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거를 뚝뚝 잘라놓을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획지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나왔죠.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지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건물 딱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지 작업, 반반이 고르는 작업 좀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 딱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땅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 자,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윗집 소유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적도 작성할 때 여기서 한번 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인데 소유권이 있지만 이거는 뭐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활용실은 거의 없는 땅을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바닷물이 최대한 딱 밀려왔을 때 찰랑찰랑 밀려왔다. 여기까지를 최고 만조수위선이다 입니다. 물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구 환경,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막 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여기다 소유권을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갑의 소유다리에서 지적 공부에 여기다 등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땅 볼게요. 요 땅을 뭐라고요? 빈지라는 표현 씁니다. 뭐라고요? 빈지. 얘는요, 소유권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뭐라고요? 비어있지만 아직 바닷물이 바로 올라온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활용실익은 있는 땅, 이런 땅을요, 빈지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다섯 번째.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적은 토지. 이거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3개입니다. 3번을 정답을 했어야 돼요. 오른쪽 3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건물이라든가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는 표습니다. 뭐라고요? 나지.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택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요? 택지.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자, 용도지역 상호간에 밑줄 주세요. 상호간에. 어쨌거나 상호간 나오면 일단 후보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요, 후보지 해줍니다. 뭐라고요? 후보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에서 밑줄 치세요.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행지입니다.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있죠? 요거는요, 이행지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3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4번 볼게요. 4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나지는 필지 중에 건축물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요거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공지. 자, 니은번 볼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있죠?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볼게요. 1번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미음번 볼게요.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거는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획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획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지는 지상의 건물이라든가 기타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육교 같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 두 번째 볼게요. 근데 1번은 일반적인 얘기고 2번은요 좀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하여. 건부 감가라는 것은 여기요, 건부지가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됩니다. 아, 건부 감가라고 돼 있죠. 건부지가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그냥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높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낮게.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10층 지으려고 했더니 얘 때문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이죠? 이런 게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한 10층 정도 짓는 게 최유효이용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지에 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낮다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택지 내에서도 주거용과 공업용의 지목은 각각 다릅니다. 주거용은 뭐라고요? 이거는 대라고 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 그 다음에 공업용은요, 장이라는 지목을 씁니다. 장.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나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알겠죠? 나지는 어쩌나 주거용지가 됐든 상업용지가 됐든 공장용지가 됐든 학교용지가 됐든 어쨌거나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을요, 건부지 해주는 거지. 무슨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이번에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하면서 나지의 가격을, 자, 일반적으로는 나지 때가 가치 가장 높죠. 나지의 가격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얘가 좀 가치가 낮으니까 이렇게 나지의 가격을 뭐라고요? 상한선으로 한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2번 틀렸네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볼게요.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로에 접하면을 땅을 갖고 있죠. 56번지 필지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은 도로변에는 백화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뒷부분은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죠? 맞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주는 걸 뭐라고요? 구분평가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구분평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될 경우에 각각 구분 평가가 가능하다. 맞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입니다. 후보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줘야 돼요. 틀렸네요. 5번 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행지는 지목 변경. 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가 상업지역으로 변했다. 그러면 장이 대로 바뀐 거죠? 맞죠? 근데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똑같이 지목이 돼야 아닙니까? 그죠?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지목 변경이 수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면은 똑같은 지목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돼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 지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요거는 이행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행지. 자,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는 토지 있죠. 요거를 공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공한지. 그 밑에 있을 겁니다. 디귿이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걸요 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요 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지. 그 다음에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요 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나지.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다음의 용어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그러니까 상호간 이렇게 나오면요 후보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지역권은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설정하는 권리 있죠. 그러니까 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를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지역권 해줍니다.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다. 이거 틀렸다고 했죠? 나지는 어쨌거나요 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 땅. 아직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거지. 이건 대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으면 뭐라고요? 건부지. 건축물이 없으면요 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이게 틀린 편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필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구역 내부의 토지를 의미하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4번.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 따라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풀이에 28개 지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 유지하면서 28개 있죠. 눈도장을 찍으셔야 되고 조금 자세히 공부하려면 이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지적부에서 공부할 겁니다. 지적부.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 4번에 2번에 택지, 3번에 나지, 4번에 공지, 5번에 맹지 있죠? 요거는 지적법, 지목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토지 용어입니다. 다만 1번에 유지 같은 거 있죠? 유지는 뭐 댐이라든가 저수지, 호수, 뭐 연못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유지라는데 요거는 요거는 뭐라고요? 자,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됩니다. 유지는 뭐라고요? 지목에 해당돼요. 알겠죠? 네, 요게 정답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1번,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반복 숙달 문제. 자, 다음 토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한 대지는 아니고 한문이 틀립니다. 한문이 뭐냐면 이렇게 요 밑에 오드이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지인데, 요거는 자, 어떤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죠. 도로에 이게 좁은 면을 타고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 있죠. 이런 걸 뭐예요? 자루 모양 대자에서 뭐라고요? 대지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접속면을 가지므로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택지죠. 맞는 겁니다. 이번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야, 그래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소지는 이걸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면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4번에 법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사적 소유권은 있습니다.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시익은 많은이 아니라 적은 토지, 활용시익은 거의 없는 토지, 적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한계지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요, 택지용의 맨 끄트머리 있는 땅 있죠? 택지용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도시가 커나감에 따라서 주변에 논밭을 잠식해 나갈 겁니다. 이때 도시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요,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감정평가액은요, 나지 가격을 아까 하한선이 아니라 나지 때가 가장 높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나지 가격을 뭐라고요? 상한선. 2번 볼게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저런 경우는 건부지 가격이 초과할 수 있죠. 저런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해줘야 됩니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전면을 갖고 있지 않는 토지를요, 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맹지. 그래, 틀렸고. 자, 풀악지는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소지 또는 원지는 개발되기 전의 토지로서, 우리 농지나 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집약적으로 이용합니까? 조방적으로 이용합니까? 자, 우리 택지 같은 경우는 도시토지죠? 자,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 면적 땅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이용 있죠?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층수로 막 높여 이용하는 걸요, 집약적 이용. 그 다음에 농지나 임지는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하지 않죠? 이걸요, 조방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방적 이용. 그러니까 소지 또는 원지는요,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로서 집약적 이용이 아니라 조방적 이용으로 나타납니다. 조방이라는 표현은 면밀하지 않아서 엉성하다는 얘기죠. 엉성하게 이용하는 걸요, 조방적 이용해 줍니다. 한번 볼게요. 토지의 용어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나지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공안지는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토지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풀악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맞고, 5번에 건부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시익은 없는 토지 있죠? 요거는 자, 건부지가 아니라 법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단위라고요? 법지. 4번 볼게요. 큰 4번.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은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요거는 포락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락지. 자,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을요, 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지.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이거 관련돼서 문제 한 3문제면 딱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째 테마를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째 테마인 부동산의 특성 있죠? 이거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